같은 벽면을 직각자로 확인했을 때는 분명 90도였는데 측정 위치를 옮기자 이해하기 힘든 광경이 벌어졌고 자가 틀어진 것인지 벽 자체가 뒤틀린 것인지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죠. 더 이상했던 건 반듯한 바닥 위에 물컵을 엎지르자 물이 곧바로 두 방향으로 갈라져 흘렀다는 것이었는데 집안 쪽 거실을 재보니 10m가 나왔지만 거실 바깥에 같은 구간을 다시 측정하자 내부 길이가 외부보다 무려 3m나 더 길었습니다. 남자는 은퇴한 은행 직원이었지만 아내는 그보다 한참 어린 배우였고 같이 촬영하는 사람들 역시 젊고 매력적인 남자들이었기에 아내의 외도를 막기 위해 외진 곳에 있는 별장 한 채를 구입했죠. 다음날 새 가족이 새 집으로 들어오자 실내 분위기에 제법 만족스러워했는데 갑자기 남자에게 낯선 소리가 들려왔지만 아내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 밤 딸이 잠들기 전 그림자 놀이를 하던 중 벽 위로 정체 모를 검은 형체 하나가 더 비쳤는데 놀란 딸이 아버지에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별일 아니라는 듯 방을 나갔고 혼자 남은 딸이 겁에 질려 이불 속으로 숨어드는 순간 그 검은 그림자가 다시 한번 번쩍이며 스쳐 지나갔죠. 그가 잠자리에 들려고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시각은 밤 10시였는데 서재까지 불을 끄며 이동한 뒤 다시 올라가려는 순간 뒤편 방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조명이 켜졌기에 안으로 들어가 보니 벽에는 자신이 불을 끄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고 다시 위층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그 짧은 순간의 시간은 이미 6시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내가 딸과 숲길을 걷던 중 딸이 왜 사람들이 아빠를 싫어하냐고 묻자 그제야 남자의 과거가 드러났는데 그에게는 한 번의 결혼 이력이 있었는데 전처가 욕조에서 익산 사건으로 재판까지 받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럼에도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범인처럼 바라봤기에 깊은 정신적 상처가 남아있었죠. 생활용품을 사기 위해 들른 가게에서 그 집의 전 주인이 수상하게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가게 주인이 직각자 하나를 건네주며 집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을 곧 더 알게 될 거라 넌지시 말했는데 사실 상점 주인은 별장에 얽힌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아직 본격적인 이상 현상을 겪지 않았기에 자세히 말해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부터 수상한 일들은 계속 이어졌는데 밤마다 악몽과 가위 눌림에 시달려 제대로 잠들지 못하다가 서재에 앉아 일기를 쓰려던 순간 노트 위에 자신의 글씨체로 적힌 문장 하나가 더 생겨나 있었고 내용은 당장 이곳을 떠나라는 것이었죠. 자신이 쓴 적이 없어 혼란스러워하던 그때 등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는데 급히 뒤돌아봤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 여기려던 찰나 다시 뒤쪽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린 그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책장이 놓여있던 자리에는 갑자기 낯선 문 하나가 생겨나 있었는데 문을 열자 끝을 알 수 없는 계단이 지하로 이어졌고 궁금증에 이끌려 내려간 그가 지하에서 마주한 건 이사 온 순간부터 찍힌 수많은 몰래카메라 사진들이었죠. 어느 방 안에서 딸이 물에 빠져 죽은 듯한 모습을 보게 된 그는 악몽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뺨을 세게 때렸고 술병을 깨뜨린 뒤 스스로를 해치려는 순간 극심한 통증과 함께 눈을 뜨면서 그제야 모든 것이 꿈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 꿈에서 본 일을 털어놓고 서재를 확인해봤지만 어떤 이상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반복되는 악몽에 지친 부부는 결국 이사를 결심한 채 짐을 싸던 중 창밖으로 아내와 딸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내자 그녀의 휴대전화가 2대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자신이 보낸 문자가 2번째 휴대전화로 도착했는데 아내가 누군가와 몰래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고 의심이 커진 그가 추궁했지만 아내는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차를 몰고 떠나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그가 노트를 펼치자 꿈에서 봤던 그 문구 옆에 새로운 글자가 한 줄 더 나타나 있었는데 이제 떠나기에는 늦었다는 내용이었죠.